자, 이번 강의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프로포지션 또는 이것을 시오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오렘 또는 저는 과생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과생법이란 용어를 앞으로 쓸게요. 이 과생법 두 개의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의 목적을 잘 아셔야 되는데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과생법 1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과생법 2 이거예요. 여기까지죠. 이 두 개를 공부해 볼 텐데 공부의 목적은 제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형식에 있다고 그랬죠. 그 형식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 공부입니다. 그런데 내용 이해가 일단 안 되면 형식을 정확하게 스스로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선 내용 이해를 해보고 거기 그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형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일종의 대답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1번인데 1번은 교과서에서도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자, 근데 내용이 아니라 저의 목적은 이것으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 갖고 있는 위대한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유한한 직선, 선분이죠. 선분이 이렇게 있으면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1번은 이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것을 만들 수 있다가 1번 내용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은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증명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A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요 AB를 A라고 하겠습니다. 요 A하고 헷갈리니까 P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할게요. 예, R이라고 하면 중심을 A로 놓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중심이 B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논증하려고 했던, 밝히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죠?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런데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잇죠.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을 이으면 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같기 때문에 이게 R이면 여기도 R이고, 이 원을 보시면 이게 R이므로 여기가 R이죠. 자, 그래서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자, 이렇게 선분, 그러니까 유한한 직선이 있고, 자, 유한한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번이고 2번이거든요. 자, 2번 내용은 뭐냐면 이 선분과 같은 길이를 요 점을 끝점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 자, 멈추고 다시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본인이 말할 수 있는지. 자, 그것이 바로 2번의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논증을 기하학 원론 2번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럼 C를 끝점으로 하는 길이가 AB인 선분을 그릴 수 있다. 만들 수 있다가 2번인데 자, 우선은 A를 중심으로 하고 자, 요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A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C를 연결을 해요. 자, 그리고 1번에서 했기 때문에 선분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을 이제 여기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지 않고 이게 과생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과정을 생략해서 그냥 삼각형을 잡습니다.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P라고 하면 다 P가 되는 거죠. P, P. 자, 요거를 잊고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1번 과생법을 이용해서 과정을 생략해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점을 D로 놓고 요 점 D에서 점 P 선분 있죠? 이 P 선분을 쭉 연장을 해서 만나게끔 잡아요. 그래서 이 점을 만약 2라고 놓으면 요 길이는 얼마겠습니까? 요 길이는 R이 되겠죠. 왜냐하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같으니까 여기가 R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점 D를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DE, 즉 PR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PR인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려요. 그러니까 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DE, 즉 P 플러스 R이에요. 이렇게 그렸죠.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DE를 연장을 해서 DC죠. DC를 연장을 해서 이 원 있죠. 반지름이 DE인 원주에 만나게끔 선을 연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P 플러스 R이니까 여기도 P 플러스 R이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죠? R이죠. 그러면 우리가 논증이 끝났습니다. 애초에 논증이 요 선이 있었고 요 점이 있었으면 요 점을 끝점으로 해서 선분 A, B와 요 B는 지금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A, B와 같은 길이의 선분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요 길이가 R인데 여기도 R이잖아요. 그래서 논증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선 아셔야 될 게 이 과생법이 무엇이며 과생법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형식이죠. 이 과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과생법은 두 가지를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과생법을 인지하고 익혀서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에 빨리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런 훈련이 어디서 일어났죠?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선분을 그었을 때 요 정삼각형을 그냥 그려버렸죠. 이렇게 원을 두 개를 그려서 그리지 않고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한 겁니다.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모든 수학 개념에 일관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경험하시면 이게 굉장히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이해돼서 수학이 좀 이상하게 되고 제가 뭐 이런 얘기 사기꾼들도 우리가 감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법이 수학에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하여튼 여기 과생법 쓴 겁니다. 두 번째는 과생법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생략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생략된 과정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줄여서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논증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생략된 과정을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생략된 과정을 메타 개념을 이용해서 수학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의 관계죠. 수학적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논증이나 증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둘을 놓고 보면 이건 뭐죠? 이거는 1번은 뭐냐면 내가 어떤 유한한 직선이 있으면 AB가 있으면 이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게 1번의 공부입니다. 그거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인지하면서 어떤 증명 과정이나 문제풀이에 쓸 수 있다면 1번이 된 거예요. 2번은 뭐죠? 어떤 유한한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있으면 이 점을 끝점으로 하고 이 점을 끝점으로 하고
주어진 선분과 같은 길이의 선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2번 과생법을 기억하고 문제를 빨리 푸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 그러면 이런 논증 과정 없이 정삼각형을 그리거나 어떤 선분이 있고 여기 점이 있는데 내가 이 선분과 같은 길이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1번을 쓴 거예요.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를 빨리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2번은 바로 요 설명 자체가 논증을 한 거죠. 요 설명 자체가 요 설명 있죠? 요게 논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증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최고의 효과를 100으로 본다면 70 정도 볼 수도 있고 40 정도 볼 수도 있어요. 40%를 볼 수도 있고 70%를 볼 수도 있고 100%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이 40%만 보더라도 한 4배 정도의 효과를 봅니다. 일반적인 수학교육에 최소 4배입니다. 뭐 이거 4배가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뭐 한 상위 20% 정도의 노력과 지능을 갖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노력도 같고 지능도 같아요. 두 학생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40%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말하는 논증은 아닙니다. 그 논증은 뭐 피타고라스 정리나 일부만 논증하고 있어요. 일부만. 자, 그런데 전체 다를 교과 과정의 전체 내용, 그죠? 과생법 그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수학어를 논증하지 못합니다. 액시엄, 공리를 논증하지 못해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생법에 대해서 100% 논증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논증 공부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은 제가 10년간 가르쳤기 때문에 대략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4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4배라는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한 20% 학생이 있는데 A와 B가 있습니다. 자, 노력이나 지능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은 전체를 논증을 다 했고 어떤 학생은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학생이 여기에 한 곱하기 4분의 1배가 돼서 상위 5%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제가 관찰 결과가 뭐 많진 않지만은 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전체 논증 과정을 이 정도 수준으로 설명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설명하고 실제로 그 학습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인이냐면 1번 내용이 뭐지? 그럼 한 변이 주어지면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요거죠. 2번이 뭐지? 그럼 말할 수 있고. 자, 그럼 1번 한번 논증해 볼까? 생략된 과정을 설명해 볼까?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40% 정도의 어떤 이익을 가져가요. 자, 그런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쓰면은, 그러니까 요걸 논증이라고 보시면, 요건 뭐냐면, 제가 이름 붙였는데, 질문 논증입니다. 질문 논증.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기하학 원론 입장에서도 좀 빠뜨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질문 논증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정답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건 못해요.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 논증은 반드시 질문이 계속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럼 어디서 어떻게 질문해야 돼? 정확하게 수학은 공식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방법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질문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을 그냥 봐버리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멈추셔야 되고 그런 아이도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구분을 시켜 드릴 텐데 여기서 이 70%로 가려면 반드시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안 하면 이쪽으로는 어차피 못 가요. 이쪽으로 하면 훨씬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지금 빼먹었습니다. 이 설명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절대로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었으면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한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은 스스로 답을 못 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다음 강의에서 말을 하면 뭐 수긍을 하고 정답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해서 실패한 후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정답을 알게 되는 경우하고 그냥 정답을 알게 되는 경우는 대단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 낭비예요. 제가 생각해 보라고 한 게. 그냥 이쪽으로 그냥 처음부터 답을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여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과서나 뭐 이런 건 없고 개념 원리 뭐 정석 이런 건 없고 유클리드 기하원론이나 IIM이나 뭐 프린키피아 이런 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요 설명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그걸 꼭 생각해 보고 다음 강의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해 보이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당연해 보이는 걸 설명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변이 있으면 이것과 같은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지. 한 변이 있고 한 점이 있으면 이것과 같은 길이 못 구해? 못 그려? 당연히 그리지. 요거 하고요. 요것과 같은 얘기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설명을 한다 이거지. 설명을 하는데 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쉽게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설명하지라는 의문이 드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 같은 경우도 이게 있으면 내가 자로 재가지고 여기 수선을 그어서 이것과 똑같은 자나 컴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훨씬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긴 더하죠. 2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클리드 기하원론에서 한 변이 있고 한 점이 있으면 컴파스로 재가지고 아니 원은 길이가 같다며. 그럼 그 길이만큼 컴파스를 잰 다음 원을 그리면 여길 끝점으로 해서 뭐 이것과 같은 길이를 얼마든지 그릴 수 있겠네. 아니 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자,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가르쳐주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사실은 똑똑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은 이런 질문을 오히려 이제 못하게끔 교육이 진행되면서 못하는 아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반드시 스스로 해본 다음에 다음 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